때문에 오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페셜과의 행복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달라고 옆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금년 2월까지 18년 동안 숲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가면은 그 천번이에 숲에서 행복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에 숲에서가 되어서 거의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숲에서가 협회에서 이사에서부터 모든 직책을 18년 동안 14년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뽑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표하면서까지 전부 봉사활동만 했습니다. 우리 김봉주 회장님께서 신경도 하시면서 봉사활동만 하시죠. 네. 월급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현재 우리가 숲이란 트렌드, 정말 우리가 숲이 아니면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숲에 대한 지원 또 법률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숲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영감 이런 것도 느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퀴즈를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의 상품은 손수건인데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숲 해설가들은 전부 손수건을 씁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제가 주관하면서 한국 숲해설가 협회 시바특간 100회를 기념으로 해서 만든 손수건입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하고 상위여신 이사님 참석하셨는데 두 분은 수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제가 4년 만에 송파 세컴으로 금년 3월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리 송파 세컴에 또 선물로 제가 수건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 세컴 오늘 3분 오셨는데 3분도 퀴즈에 맞추셔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한국 숲해설가 협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아시고 숲해설가 협회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한국 숲해설가 협회가 처음 생기면서 1998년에 생겼습니다. 자연 환경 해설사 협회로. 그런데 2002년에 숲해설가라는 말을 우리 협회가 처음 썼어요. 그때는 정말 고유명사로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보통 명사가 되죠. 모든 분들이 숲해설가라는 용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숲해설가 시작할 때만 해도 숲해설가 하면은 저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일반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 6개 중에 3개는 제가 카페에 올리고 시니어 타임스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 글을 읽어보신 분은 잘 맞히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주어진 시간 50분 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50분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우리 시리어 블로그 협회 창립하던 2015년에 제가 처음으로 김봉중 회장님 요청에 의해서 시리어를 위한 숲이라는 강의를 한번 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무숲에서 숲 해설을 한 일이 있고요. 송파 B콤과 세콤에서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숲 해설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8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후배들한테 다 넘겨주고 저도 이제 오래 다니면 힘이 들어서 사실 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50분 동안 다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해보는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숲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뭐 강사 소개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숲해설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주로 이제 여기 보다시피 봉사활동을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숲해설가 하면서 돈을 벌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돈 벌게 해본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숲해설은 어떤 거냐? 이 산림교육법에 이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삶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한국 숲해설가의 그 마크와 슬로건입니다. 빨간색은 하늘, 푸른색은 푸른색은 아니죠. 푸른색은 아닌데 그건 이제 땅을 의미하고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서 숲을 이룬다. 그리고 그 숲이 녹색의 숲이지요. 바탕이. 네. 그리고 숲이 사람이 숲에게 하는 것은 이것이 숲해설가의 그 통역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숲해설가 명칭을 최초로 써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숲해설가 협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한국숲해설가 협회는 한국에서 숲해설가 단체를 대표하는 협회입니다. 최초로 제일 먼저 생겼고, 그래서 많은 그 전국에 우리 지회가 6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 협회를 만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 장애인 시설 현재도 5곳에 또 일반 시민을 위한 숲해설가를 활동을 내모서 합니다. 그러니까 창궁에 가면은 매주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창경무 숲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서울 숲에서 해설을 하고 또 양재 시민의 숲, 지금 매운 시민의 숲 거기서도 하고 월드컵 공원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무료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팀이 연구하고 활동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회원 보수 교육은 한 달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 지역협회까지 해서 줌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나눔 강연에서 우리 회원들의 경험을 나누고, 한 번은 심야 특강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회원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수시로 숲해설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또 거기에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 위탁 사업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숲해설 경연대회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도 18회 대회가 9월 25일부터 매원 시민숲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와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숲이란 뭐냐? 숲.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숲이라고 그래요. 숲의 준말입니다. 숲의 준말이 숲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숲에서 휴식을 취하죠. 숲에서. 그런데 나무에 사람이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근데 이제 숲과 풀, 나무와 풀 말씀인데, 대나무는 나무냐 숲이냐, 풀이냐 애매하지요. 그런데 오가에 보면은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하고 나옵니다. 대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것을 자연현상이나 어디서나 이분법으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중간적인 것도 있어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이 대나무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가로수는 숲인가요? 아닌가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저도요, 제일.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땡. 정답이 나오는데. 숲입니다. 가로수는 숲입니다. 자, 숲이라는 걸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맞추셨으니까 이거 선물 가로수는 도시 수법에 거기에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도시수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무는 어떤 거냐? 천수만초교사. 요 시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시경에 나옵니까? 나무와 풀은 다 우리들의 스승이다. 그리고 나무 목자는 삼재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과, 이건 이제 하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쳐서 나무. 그래서 나무에는 천지인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요. 이게 지구가 생기면서 그 근원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러니까 이 시경에까지 이러한 나무에 대한 예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패설이란 아까도 뭐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무와 풀, 곤충과 새, 수서동물, 물에 있는 동물입니다. 겨울가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 있는 풀도 합쳐집니다. 그걸 이제 전달해줍니다. 상태계의 구성 요소 이것을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패설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주입식으로 넣거나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서 스스로 숲에서 느끼면은 그것이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숲에 갈 정도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숲에 생활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건데 편해요. 제가 숲에서 해보니까 아주 편했습니다. 배낭 하나 둘러매고 거기다 자를 집어넣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지역에 있는 나무와 풀과 곤충, 새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해설을 합니다. 해설해서 오는 분들에게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이해시키고 과가 어떻고 목이 어떻고 날개가 몇 개고 그러면 그거 잘 안 들어요. 그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건 또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찾으면은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숲에 오면은 뭔가를 영감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줘야 하는 것이 이 숲에서.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또 내가 인생 이막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돼요. 그래서 나는 숲에 대표를 할 때에 새로 오는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색에서는 탁월한 선택을 한 걸 어느 정도 느껴내려고 저도 인생 이막을 참 탁월한 선택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녀들이 봐도 참 좋은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하는 분들도 많아요. 숲에서 여행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숲에서의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면은 대상이 전 국민이죠. 전 국민. 유아, 청소년, 성민, 또 어르신. 이 중에서 제가 나이 먹고 숲에서 해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숲에서 하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어른들은 뭐 하나 꺼내면은 살아온 경험이 다 나와요. 우리 동네 감나무가 어떻고, 느티나무가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냥 그분들 얘기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요새는 소외계층 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걸 하면서 요새 학교에 돌봄교실 있잖아요. 돌봄교실도 요새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고 그래서 나무와 풀 또 곤충과 새,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제일 어려워요. 별로 없거든요. 뭐 새 같은 건 많은데 그 중에 야생동물 중에 포유류가 제일 어렵습니다. 별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생물. 네. 그런데 이제 요새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기후와 환경에 대한 자료를, 교재를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새 트렌드다. 그걸 보십니다. 그럼 직업으로서의 숲해설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숲해설은 숲해설가 우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 체험 지도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만 오르다 보니까 숲을 몰라요. 그래서 등산하기 위해서 산꼭대기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산꼭대기 가서 올라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내려오는 그 목적입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는 숲을 가면서 그냥 지나치던 숲에서 나무가 어떻고 풀이 어떻고 또 그 나무의 생태, 생리 뭐 영감을 갖춘 나무에서 거기 지나가던 그 나무에 또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으면 그 전설을 얘기하고 특히 동네 가면은 그 뭐 느티나무나 뭐 이런 전설에 막 끼어있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있는데 산을 오르면서 그 나무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이 목적이 아니고 숲길 체험 지도사는 등산이 목적이 아니고 숲을 알고 안내하는 또 유아숲 지도사 이거 어린들에게 숲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릴 때 동네에서 다 숲에서 놀았죠. 숲 유치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 숲에서 놀고 숲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거기서 찔레도 꺾어 먹고 별걸 다 따먹고 달에도 따먹고 뭐 그랬죠. 볼도 따먹다가 입이 시큼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성세대는 숲에서 놀았어요. 숲에서 그냥 뛰어놀았는데 요새는 전부 도시화돼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숲에 갈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유아들에게 숲을 알려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숲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뛰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숲 유치원 숲에서를 보면은 숲 유치원 지도사들 어떤 분들 보면은 애들한테 가르치느라고 애를 써요. 뭘 만들려고 애를 써요. 만드는 건 유치원 선생님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숲 유치원 유아숲을 할 때는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놀아서.
그리고 마음대로 놀게. 그게 제일 좋은 문화숲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 예. 숲에서 피서치도가 나오죠. 델팽이 나오고 음해원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데 원래는 제가 처음에 숲에서를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숲에서가 협회에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이게 숲 유치원 지도사가 나가고 또 산림치유 지도사, 숲유 지도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분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산림공무원, 또 산림조합원, 또 육림사 하는 분들, 또 생태 관련 분야에서 많이 하는 전문가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무의사 들어보셔서 나무의사 되기가 힘듭니다. 한 3, 4년 공표해야. 그래서 이제는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나무의사가 치료를 하고 관리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 생리 기술자. 이건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런 것도 있고, 가장 기술을 요하는, 가장 고도의 경험을 요하는 것이 천연기념물 문화재 기술자입니다. 이건 이제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 다 공법이죠. 다 몇 병이 된 나무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현재로서 제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올리고 카페에 올렸던 문제입니다. 우리 김봉중 시장님은 그 안에 어떻게 만든다냐고 저한테 질문하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칡은 갈등인데, 갈등 두 개가 보이는, 칡과 등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칡은 어느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느냐?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예, 나오세요. 자, 갈등. 우리가 많이 쓰지요. 갈등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칡하고 등나무가 서로 보여가지고 이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칡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풀리겠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이해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도 있다. 그럼 낙갈꽃은 어디로 가나요? 네? 낙갈꽃. 아니, 낙갈꽃이 아니고 등나무. 근데 낙갈꽃은 어디로 쓰나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가 있다. 네, 있습니다. 일본 등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건 중국 등나무입니다. 그 갈등이라는 말은 한문 문화권에서 중국에서부터 생겨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 칡은 오른쪽, 등은 왼쪽 이렇게 감아 올라가고, 근데 이게 서울숲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등나무만 보여요. 그래서 요새 어떤 분들은 등나무를 네? 뭐 좋게 얘기하고 또 치근 나쁘게 얘기해요. 유해식물이라고. 원래는 유해식물이 아닌데 우리가 어릴 때는 치खे를 다녔어요. 예. 산에 칡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 캐다가 씹어먹고 그 가루 내서 국수 먹고 떡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이런 칡들이 나지 못해요. 요새는 칡을 안 캐먹으니까 애들이 산에 갈 기회도 없고 네, 칡도 안 캐먹으니까 이제 칡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칡이 미국으로 수출돼가지고 미국에서 유해 식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라가서 작은 나무들을 가리니까 유해식물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서울숲에 가면은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거울 연못 옆에 가면은 조각공원 있죠. 조각공원 앞에 이게 있습니다. 네, 갈 때 같이 갔어요. 한번 서울숲 가시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 군마산도 한번 보신데 군마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군마산이 아니에요. 원래 거기에 경마장이 있었지. 뚝섬 경마장. 그러니까 저도 80년대에 그 뚝섬 경마장 한 몇 번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발 딱 끊어버리는데 내 친구 하나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다니다가 진짜 폐인돼 버렸다. 자, 그러면 숲에서를 만나는 곳입니다. 요새 다나요. 네, 수목원도 있고 도시공원, 근교산 자유휴양림, 또 학생 수련원, 국립공원, 네, 개인 사업장도 있고 해서 간 곳마다 여기에는 숲에서가들을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서 혼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없지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건물만 보고 거기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은 인정에선 무엇을 했었고 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러한 상태가 자, 이번에는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종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식물들이 거의 다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뭐 잣나무나 소나무 몇 개 제외하고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지나서부터는 또 이러한 종자를 뭐 카네이션도 에우서
수입해 오잖아요. 로열티 줘야 돼요. 그걸 또 몰라서 자기가 하려면 또 로열티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스킴이라는 약 여러분들 잘 알죠? 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귀도 작고, 입도 작합니다. 근데 이 원산지는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미군정 때에, 그 식물, 미군정 때에 또 미국 그 군정이 들어오면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물체질 학자들이 들었어요. 위드라는 사람은 그런 식물체질이 맡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백운대에서 수수 꽃다리를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씨앗을 12개를 채취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육종을 해서 나온 게 미스킨 라이브. 근데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 사무실에서 비서관에서 타이피스트를 하던 여자가 미스킴이었거든. 우리 요새는 미스킴 하면은 큰일 나죠. 성차별로. 그래서 그 자기가 타이피스트가 미스킴이니까 그 미스킴 생각이 나가지고 미스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 세계를 다 퍼져가지고 우리도 오히려 이걸 돈 주고 사다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자가 우리가 앞으로 발굴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자, 아까 이제 가로수는 숲이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도시수법에 보면은 가로수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을 많이 여행하셨어요. 네. 외국에 가면은 가로수를 다 뜨고 나온 게 예쁘장하게 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가로수 어때요? 목대기처럼 뚝뚝 잘라놨잖아요. 아주 겨울에 보면 아주 흉측해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4월에 일본 백분 갔는데 가로수를 아주 잎이 나오기 전인데 아름답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러한 법이 도시수법을 개정하면서 가로수에 대한 법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는 가로수를 지방자치장이 가로수를 관리할 때에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또 가지를 자르고 뽑고 이렇게 할 때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 위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또 자치단체에서 연간 계획 또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는 그 숲이 가로수가 좀 좋게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숲은 우리가 열섬 현상을 방지해주는 거죠. 많이 가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나가지고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휴양을 하는 것이 도시숲입니다. 도시숲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게 좀 경관을 다듬고 아무렇게나 가꾸지 못하게 하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숲도 이번에 금년에 산림청에서 아름다운 도시숲 50개를 선정했지. 50개를 선정했는데 아름다운 도시숲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예, 여기에 서울숲도 들어가 있고
소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보이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서울숲도 있고 또 매화현 심일숲 우리가 늘 양재 심일숲 했는데 이제 그게 매화현 심일숲으로 바뀌었어요. 또 윤봉길 의사 기대관이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서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화현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화현 시위에서 또 북서울 숲, 그 다음에 이제 안산공원에 있는 안산공원숲, 서대문 공원숲, 월드컵 공원숲, 보라매 공원숲, 네.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도시숲 50촌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전국에 있는 도시는 서울이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궁궐숲 해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궁궐 중에서 숲 해설을 하는 곳은 창경궁뿐입니다. 창덕궁은 그 후원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궁궐 해설사들만 그쪽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숲 해설하는 분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지금 궁궐에서는 창경궁만 지금 숲 해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그 한국 숲 해설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한 2시간 동안 하는 숲들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숲 해설이라는 것은 역사와 숲을 우리가 현재 그 트렌드입니다. 느낄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들이 또 궁궐에 많아요. 조상들이 대표 수종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해에서 조상들의 숲교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궁궐이니까 주로 도심이 있어서 접근이 좀 수월하지. 아마 여기서 창경원 시대에 그 창경원에 소풍 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밤 벚꽃 구경하러 가시고, 예, 동물원 구경하러 가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경궁으로 다시 복원을 했는데, 복원을 하면서 일본 그 어떤 흔적을 다 지웠는데 지우고 있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대원실입니다. 대원실 하나 남아있는데 그 대원실을 지우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특이한 서양의 건축 양식이야. 그래서 그것은 살려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각 안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왜냐? 임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울타리아래 담장안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심지 않습니다. 왜냐? 고달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얼음이 올 수 있다. 또 대문 안에 나무를 심지 않아요. 한비할 한자지요. 그래서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가봐도
정각간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정각간에는 나무가 없어요. 심더라도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그랬어요. 나무를 심더라도 지붕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걸 심었어요? 깃들의 담장에 앵두라는 많이 심었죠. 네, 앵두라는 많이 심었습니다. 물가에 또 많이 심었고. 자, 조율 20. 이게 이제 뭐냐?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제사제일날 이게 다 올라야겠죠? 올라는데 어떤 의미냐? 또 뭐 기독교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대추는 씨앗이 하나입니다. 씨앗이 하니까 고귀하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숲에서를 하면서 스토리에서는 또 임금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하는데 또 제일 늦게 꽃이 피고 제일 먼저 열매가 열리는데 꽃 핀 것이 다 열매가 열려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있고 밤은 새토리죠. 새토리니까 3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을 심으면은 밤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달릴 때까지 밑에 있는 이 밤풀이 썩지 않습니다. 열매가 달려야 밤풀이 썩어요. 그래서 조상을 생각할 때 밑에는 밤나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배나무는 씨앗이 6개다. 요새 뭐 대량 경우도 안 그렇죠. 원래 6개면 육조판서를 얘기한다. 이걸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배는 누렇고 겉은 누렇죠. 황정을 의미하고, 속은 하얘서 백인무적을 상징한다는 숲에서 나눠서 그런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은 씨앗이 8개. 요새 뭐 씨 없는 감이 많지만은 원래는 8개고 해서 팔도 관찰사를 얘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감도 그 감 씨앗을 심으면은 감이 올라와요? 감이 나와요? 네, 고용이 열립니다. 아무리 좋은 감도 그 심으면 고용이 열려요. 네, 그 고용이 열리면은 거기다 어떻게 해요? 좋은 감, 대봉감이나 뭐 이런 단감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접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정, 교육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한 뜻이 거기 함유되어 있다. 네? 3분? 네. 그리고 지금다. 시간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거 지나가고. 아니, 그럼 시간 없으면 못하는데. 퀴즈를 해야겠는데. 자,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참나무 열매들입니다. 참나무 열매. 도토리 키재기. 상수리. 상수리. 말 맞췄어. 뭐 혹시 생각나시는 분? 도토리 키재기. 들고 말씀하시네요.
도토리지. 자, 그럼 제가 반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합니다,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선생님 하셨잖아. 정답했어요. 손을 쓰셔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인데 상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2년 만에 열려서 도토리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도토리가 기능을 캐력이 다 나가서 도토리 키제. 자, 그럼 이제 이거 아직 3개 남았네? 그럼 퀴즈만 해야 되겠어요? 할 게 많은데 참. 우리 회장님이 시간을 안 주니까 말씀이 너무 늦어요. 요거 맞추고. 예. 해를 품은 달. 예. 해를 품은 달 드라마.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드라마.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예. 낱말은 세가지고 반말은 시간 지가 됩니다. 예. 여기 이거 맞히시는 분. 예, 예. 나머지 하나인데 예, 요것도 제가 시내 단체도 내고 카페도 올리는 건데 예, 예, 저기 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정의품소나무 뭐야 손주인가 그 자식. 종로에 있는 향나무. 예? 향나무요. 아니 장난. 이것도 제가 저 시내 단체도 올리고 카페도 올렸습니다. 네. 정의품소나무 자식인가? 그러니까 무슨 나무예요? 자, 제가 가르쳐 줬어요. 홍수도 있다. 향나무요. 네? 향나무. 정의품성 아들. 네? 정의품성 아들. 아니. 소나무. 홍소. 네, 예. 나오세요. 세주에게 교수를 받은 시간 다 됐어요? 예. 자, 요거는 좀 네, 요걸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1892년에 이게 이 나무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300년 좀 넘었죠? 네, 1330년. 넘은 그런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인 그 기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을 상륙했던 다꿈이라는 산림 기사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 그 사람이 옮겨 심었어요. 그것이 산림청의 임업시험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홍문수목본의 역사예요. 예, 그런데 이 다꿈이라는 분이 심었는데 산림청에서는 다꿈이라는 사람 이름을 거기다가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숲해설가들은 그것이 좀 못마땅한 거고 아는 분들은 다꿈이 소나무라 그럽니다. 예. 또 뭐 시간 다 됐다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뭐 숲해설에 대해서 뭐 관심 있거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배자가 교육받으라고 돈이 얼마나 예. 숲해설가 교육을 받으려면은 4개월간 걸립니다. 4개월간 걸립니다.